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교육과 서혁 교수입니다. 네,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저는 국어교육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세부 전공으로는 읽기교육, 독서교육, 최근에는 이제 문해력 교육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요즘 모든 사람들이 문해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널리 알려져 있죠. 전통적으로 문해력은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에서 출발을 하죠. 그런데 저도 최근에 문해력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연구를 더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문해력의 개념은 이제 바뀔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즉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에서 더 나아가서 소통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읽고 쓰는 능력뿐만 아니라 듣기 말하기까지 포함해서 총체적인 소통의 능력, 그것을 기르는 것이 넓은 의미의 확장된 문해력의 개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AI, 디지털 빅데이터 시대에 소리와 문자의 대응 관계를 이해하는 데서 더 나아가서 기호와 그 의미, 그 다음에 이 소통의 맥락, 이것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그 지점까지 더 확장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최근 생각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문해력은 일상생활에 살아가는 데에도 핵심이고요. 또 학생들은 교과 학습을 하는 데도 매우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직업 전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문해력의 수준 차이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원천이다. 문해력은 매우 중요한 능력인 것이죠. 학생들에게 우리가 문해력을 이제 길러주는 것이 우리 교육자들의 중요한 책무인데요. 사실은 문해력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그 다음에 학교에서, 그 다음에 학생들 본인, 이 모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문해력을 준비하고 발달해 나가는 이 시기를 우리는 발생적 문해력 시기라고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영유아 때부터 문해력의 발달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 환경, 문해력 환경에 놓여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가정 문해력, 이른바 패밀리 리터러시라고 해서 가정에서 이제 부모나 또 가족들, 형제, 자매, 또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은 이 분들과의 대화, 또 소통, 그 다음에 책 들려주기, 책 읽고 함께 나누기, 이런 활동들이 얼마나 노출되었느냐에 따라서 이 학생들의 문해력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3세 전후의 학생들이 경험했던 이 시기의 문해력 환경은 3학년 때 10살 무렵의 학생들의 문해력 발달에 엄청나게 중요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 문해력은 이제 이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은 1, 2학년 때 이제 기초 문해력을 닦아서 2, 3학년이 되면은 문해력이 이제 유창해져야 되는 시기가 되거든요. 이때 이제 선생님들께서, 교육자분들께서는 학생들 개개인이 모두가 다 기초 문해력, 읽고 쓸 줄 아는 능력부터 해서 이걸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 4, 5, 6학년 중학교 쭉 올라갈 때 그 학년에 필요한 기본 문해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 문해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학년마다의 필요한 수준의 문해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교과 학습을 따라갈 수 있고 또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선생님들께서는 이 기초 문해력과 함께 각 학년에 필요한 기본 문해력을 모두 길러줘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문해력이 국어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과 학습과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저는 교과 문해력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기초 문해력과 기본 문해력, 그 다음에 교과 문해력을 모두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교과 문해력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교과 선생님 혼자서 가능한 것이냐? 사실은 국어와 관련된 이런 문해력의 측면과 각 교과의 학습을 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라든지 어떤 그 기능들이 또 있습니다. 이것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초 문해력, 기본 문해력, 교과 문해력이 학교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 본인들이
평소에 꾸준히 읽고 쓰고 생각하고 단어 통장 같은 이런 어휘력 이런 거를 정리하고 해서 문해력을 이제 스스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 뭐 이제 학자들마다 그 용어는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제 우리가 초기 문해력, 기초 문해력 하는 것은 초등학교 1, 2학년 단계에서 완성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3, 4학년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년 이후에 올라가면 특히 4학년부터는 다양한 교과 학습을 이제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1, 3학년 이렇게 올라가면은 더욱 다양한 교과 분야에 대한 것을 이제 자발적으로 학습을 능숙하게 하게 되는 이 시기, 이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문해력은 보통 우리가 최소한 초등학교 2, 3학년, 1, 2학년 또는 2, 3학년까지는 완성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는 그 학년에 필요한 기본 문해력 수준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디지털 시대의 문해력이 사실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모두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디지털 시대의 문해력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더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쇄책, 서책 중심의 우리 그 시대에는 책을 그냥 글자를 읽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시대에 우리는 많은 정보들을 영상 자료라든지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습득하고 얻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자료들의 핵심은 이제 영상 자료들이 대부분인데, 여기에는 이제 영상뿐만 아니라 영상을 봐야 되고, 거기 자막으로 나오는 글자들을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리나 음악이나 이런 걸 동시에 귀로 듣게 됩니다. 따라서 단지 읽는다는 행위가 보고 들으면서 읽어야 되는 상당히 복잡한 인지적 작용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보고 들으며 읽는다 해서 보들 읽기라고 이제 명명을 했는데요. 보고 들으면서 읽어야 되는 보들 읽기는 시각과 청각,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손가락으로 마우스를 클릭하면서 내가 원하는 거를 찾아야 되는, 검색하고 시각, 청각, 촉각, 이 모든 인지적인 작용들이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우리가 책을 읽던 시대하고는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인지적으로 복잡하면서 동시에 수많은 정보들을 빠른 시간 안에 다양한 맥락들을 이해해서 처리해야 되는, 그래서 사실 고도의 인지적인 작용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바는 뭐냐면, 이른바 왜 그 짧은 동영상, 뭐 우리가 쇼츠, 쇼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부분들이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편중이 돼서 집중적으로 그걸 보게 된다거나, 또는 그런 영상들이 대단히 일상적인 용어로 쉽게 간단하게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두터운 책 읽기, 동서고금의 명작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두터운 책 읽기를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긍정적인 부분과 우려가 되는 부정적인 부분들이 같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병행이 될 때 올바른 이제 문해력 발달에 기여를 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 기기를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또 이제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이것을 금지시켜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요즘의 학생들은 이른바 우리가 디지털 원어민이라고 하잖아요.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그게 그들의 세대인 것이죠. 예. 그리고 앞으로 더더욱이 AI나 디지털 시대를 살아갈 미래 주역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이 학생들이 미래의 AI나 디지털 이 기기들을 자유롭고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은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현재 우리 부모 세대나 이제 우리가 교육자로서 걱정을 하는 부분은 자기 통제가 되지 않고 계속 자기가 관심 있는 하나의 분야를 스마트폰을 두고서 하루에 10시간씩 보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마치 게임에 중독이 빠지는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는 것이죠. 따라서 정말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뭐 학습을 하든지 아니면은 좀 쉴 때의 재미 오락을 위해서 좀 참고한다든지 어떤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자기 통제를 스스로 하면서 적절하게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게 깨졌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사용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